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현 수준인 AA3와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 112개사를 구조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애플이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100대 브랜드에서 3년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동양그룹 사태의 여진으로 어음부도액이 2년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 외국인의 매도세에 밀려서 1980포인트대까지 밀렸습니다. 조민규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황부터 알려주십시오. 예.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1980포인트대까지 밀렸습니다. 8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9.17포인트, 0.96% 내린 1984.87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는 미국의 3,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웃돈 것으로 발표되면서 양적 완화 축소를 연내에 단행할 수 있다는 우려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도 개장과 함께 2000선을 반납한 뒤 하락폭을 키우며 198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1976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한 가운데 기관도 149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개인은 2081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업종별로는 기계가 0.43%, 섬유유복이 0.31%, 전기가스업이 0.30% 오른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1.76% 하락하며, 전기전자가 1.76% 하락하며 가장 큰 낙폭을 보였고, 종이목재와 서비스업, 우수창고 등도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네이버가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 물량에 3.95% 밀렸고, 삼성전자도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주식을 내던지며 1.88% 하락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성과 상승 기대감에 조선주들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현대중공업이 1.88% 뛰었고 LG화학과 한국전력도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4.91포인트, 0.94% 내린 515.7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외국계 기관의 대량 매매 소식에 급락했다고 하는데요. 자, 지난 6일날 삼성전자가 발표한 배당 정책, 이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오던데요. 전문가들의 해석은 어떻습니까? 네, 외국계 기관이 삼성전자 우선주를 시가보다 싼 가격에 대량 매매, 블록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선주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8일 삼성전자 우선주는 전날보다 5.01%, 52,000원 내린 98만 5천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급락은 외국계 기관이 시가보다 싼 가격에 내다판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홍콩계 기관인 퍼스트 스테이트는 전날 삼성전자 우선주 28만 주 2,650억 원어치를 시가보다 6% 할인된 97만 5천 원에 블록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놓고 삼성전자가 최근 발표한 배당 정책에 대해 외국인의 실망감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6일 8년 만에 열린 애널리스트 데이에서 올해 배당을 연평균 주가의 1% 수준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의 보통주 주가도 배당 계획 발표 직후 연일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홍성호 LIG 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배당 계획에 대해 외국계 기관이 실망했을 수 있고 또 당장 이번 배당을 제외하고도 향후 배당 계획에 대해 확실하게 답변하지 않은 것도 블록딜의 원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 국내 자산운용사의 주식운용팀장도 국내 기관은 삼성전자 보통주를 편입해 주가 상승을 통한 수익을 노리지만 외국계 기관은 장기간 담아두고 높은 배당으로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이번 계획에 다소 실망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블록딜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도현우 미래에셋 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배당 계획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외국계 기관도 많았다며 이번에 나온 우선주 물량이 언제 얼마에 사서 차익을 얻었는지 확인도 안 된 상황에서 배당 정책이 부정적이라고 말하기는 이르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조민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현 수준인 AA3와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국제신용평가사인 S&P도 지난 9월 A+, 그리고 피치는 8월에 AA-로 유지한 바 있습니다.
무디스는 한국의 양호한 재정 건전성 그리고 은행 부문의 대외 취약성 감소 등을 평가 유지의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 112개사를 구조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5.5% 늘어난 수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지난 2010년 이후 3년 만에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입니다. 감독당국은 부실 확대를 막고자 신속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 중 54개는 C등급을 받아 채권단과의 협의로 기업 재무구조 개선이 추진됩니다. 애플이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100대 브랜드에서 3년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애플의 브랜드 가치는 1,043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20% 늘어났습니다.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차지했으며 삼성전자는 지난해보다 53% 증가한 295억 달러로 평가돼 9위를 차지했습니다. 동양그룹 사태의 여진으로 어음 부도액이 2년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어음 교환세 교환 회부된 어음과 수표 가운데 7,178억 원이 부도 처리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2.4% 늘어난 규모로 2011년 4월 1조 3,067억 원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부도액의 증가는 지난달 17일 기업 회생 절차 개시가 결정되고서 만기가 도래한 동양그룹의 기업 어음이 줄줄이 부도 처리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현행 30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한 계획이 2016년으로 미뤄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2014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최저가 낙찰제 시행 시기를 2년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저가 낙찰제는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는 제도입니다. SNS 기업 트위터가 월가에 성공적으로 데뷔했습니다. 트위터는 상장 첫날인 현지 시간으로 7일 공모가 대비 73% 높은 가격으로 마감했으며 한때 공모가 대비 93%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트위터의 기업 공개는 페이스북 이후 최대 규모로 월가는 매우 성공적인 IPO라고 평가하고 페이스북의 사례에서 보듯이 트위터의 성공 여부는 어떻게 실적을 내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 유럽 중앙은행이 예상 밖의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또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시장의 기대치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요. 자, 간밤에 뉴욕 증시와 아시아 각국 증시는 하락세를 또 보였습니다. 자, 국제부 이종혁 기자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예, 말씀대로 7일 현지 시간 뉴욕 증시와 8일 오늘 아시아 증시 하락은 유럽 중앙은행의 갑작스런 기준금리 인하와 예상을 뛰어넘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입니다. ECB는 0.5%로 유지하던 현행 금리를 0.25%포인트 낮춰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인 0.25%로 낮아졌습니다. 유럽 기준금리 인하는 경기 부양을 위한 선제 대응 성격이 짙은데요. 유럽의 디플레 위기가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로 해석돼 투자자들에게 악재로 다가왔죠. 한편 이어 공개된 3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은 연율 환산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 2.8%로 나타났는데 당초 시장은 지난달 미국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친 연방정부 폐쇄, 즉 셧다운 충격으로 인해서 잘해야 1.9에서 2% 정도 성장했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그 예상을 크게 뛰어넘은 겁니다. 2분기 성장률 2.5%도 뛰어넘었고요. 이렇게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자자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양적 완화 축소 시점을 앞당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게 됐습니다. 결국 유럽의 경기는 더욱 악화될 우려가 커졌고 미국은 경기가 좋아져서 양적 완화 축소가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커진 겁니다. 이렇게 되자 뉴욕 증시가 1% 넘게 하락했고 이어 개장한 8일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1% 내외 하락폭을 보인 것이죠. 좋은 뉴스가 오히려 악재로 작용한 셈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유럽의 디플레이션 우려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궁금하고요. 또 기준금리 이외에 다른 또 적극적인 부양책을 들고 나올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유럽의 상황을 보면 지난달 유로존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0.7%로 4년 만에 최저입니다.
ECB의 목표 수준인 2%에 턱없이 부족한 편입니다. 여기에다가 최근 발표된 유로존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1.2%에서 1.1%로 하향 조정되면서 경기 회복세가 다시 부진해졌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달러화 대비 유로화 가치도 계속 강세를 보이면서 유로존의 수출 경쟁력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장은 기준금리 말고도 더욱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도 금리 인하 결정 후 연설에서 추가 부양책을 쓰겠다고 강조했죠. 일각에서는 저금리 장기 대출 프로그램인 LTRO 시행과 더불어 현재 연방준비제도가 사용하는 양적 완화 비슷한 수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결정이 국내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깜짝 결정인 만큼 오늘 아시아 증시에 하락세를 미쳤지만 국내 시장에 장기적으로 큰 변동은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예상입니다. 오히려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유로존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묻기도 하는데 한국 정부 입장은 경기 회복세가 꾸준하다는 쪽인 만큼 기준금리 인하는 현재로서는 희박한 편입니다. 네. 자, 그럼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 경제 성장률이 뛰면서 그간의 불확실성이 조금 거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당초 전문가들은 셧다운 등 충격이 닥치면서 양적 완화 축소 시기가 늦어져서 내년 3월 혹은 6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제 성장률이 의외로 높게 나오면서 올 연말에 시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다시 힘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경제 성장률만 갖고는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우선 경제 성장률의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면 개인 소비 지출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나서 경기 회복세의 속내용은 부실하다는 얘기가 많고요. 앞으로 미국의 예산안 논쟁 등 경기에 피해를 입힐 재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양적 완화 축소의 기준은 고용과 물가 지표인 만큼 현지 시간으로 오늘 발표되는 고용 지표를 눈여겨봐야 좀 더 윤곽이 나올 듯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저녁 미국의 10월 실업률 그리고 비농업 부문 일자리 창출 등 주요 고용 지표가 발표됩니다. 실업률 현재 예상은 7.3%이고 비농업 부문은 12만 5천 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준비제도가 설정한 양적 완화 축소 기준은 실업률 7.0%이고 실업률이 6.5% 이하로 내려가면 기준금리를 인상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각에서는 경제지표는 좋은데 실제 경기 회복은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의심도 불거지면서 저금리 등 양적 완화 기조를 상당 기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만큼 양적 완화 축소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당분간 거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5시 30분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워싱턴에 국제통화기금소 연설할 예정입니다. 그의 입을 또다시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양적 완화 이제 시행 여부가 아니라 시행 시기가 이제 문제가 돼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국내 경제라든가 증시에 미칠 영향이 만만치 않으니만큼 물가와 고용 등등의 양대 지표에 대해서 보다 관심 있게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이종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G전자의 곡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G 플렉스의 국내 출고가가 99만 9,9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LG전자는 오늘부터 이동통신 3사를 통해 G 플렉스의 예약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G 플렉스의 출고가는 삼성전자가 지난달 SK텔레콤을 통해 출시한 국면 스마트폰 갤럭시 라운드보다 9만 원가량 저렴합니다. G 플렉스는 세로 방향으로, 갤럭시 라운드는 가로 방향으로 휜 화면이 특징입니다. 국내 대표 소셜커머스 업체인 티켓몬스터가 세계 최대 소셜커머스 기업인 그룹폰에 재매각됩니다. 리빙소셜의 자회사인 티켓몬스터는 그룹폰과 2억 6천만 달러 규모의 인수합병에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티켓몬스터는 2011년 리빙소셜에 매각된 지 2년 만에 다시 그룹폰의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티켓몬스터는 이번 합병으로 그룹폰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SK증권이 조직의 효율성 높이기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SK증권은 전사 스태프 기능을 담당하는 경영지원실과 기업 문화실 등을 경영지원실로 통합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객들에게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수 있도록 WM 스태프를 WM 지원팀으로 묶었습니다. 본사 영업조직은 홀세일 사업본부와 채권본부를 법인 사업본부로 통합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어제 서울 양재동 L타워에서 2013 주식서비스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4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기업과 연구소, 학계 일반인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상현 삼성전자 디자인 전략 그룹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세계 휴대폰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삼성전자 모바일 디자인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이한조 유닉스전자 사장은 제품과 서비스 간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 중견 제조업체가 어떻게 제조업에 서비스 개념을 접목했는지 강연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 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